예, 안녕하십니까. JL소프트의 김유진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 제목을 궤도국 물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의 도전과 기회로 잡아봤는데요. 주로 제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주로 코이카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코이카 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한 4개 정도 국가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각 사업에서 이제 어떠한 제가 느꼈던 문제점이나 좀 개선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서 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개 국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아까 앞서서 방금 전에 이제 저희 동구의 박문현 전무님도 얘기하셨지만, 코이카의 15개 사업 중에 지금 8개 사업이 지금 홍수의 경보 시스템 사업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4개 국가에 대한 주로 홍수의 경보 시스템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물 이용 관련된 그런 홍수 포함해서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모잠비크, 베트남 순서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이제 필리핀의 이제 그레이터 메트로 마닐라, 즉 우리나라로 치면은 서울을 포함한 주변 경기도 수도권까지 다 포함하는 굉장히 넓은 지역을 포함하는 홍수 예보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 사업은 현재 마닐라로만 치면은 지금 3차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일단 계획상으로는 내년 연말에 이제 준공이 될 텐데요. 이 사업은 오늘 토론 좌장을 맡아주실 이동률 부사장님께서 이제 올 초까지 PMC의 PM을 맡아주셨던 사업인데, 아래쪽에 금액을 보시면 서승범 교수님께서 아까 발제해 주셨던 내용하고 좀 숫자적으로 좀 증빙이 될 것 같아요. 예전 1차, 2차 사업은 사업 규모가 300만 불, 400만 불 이랬는데, 마지막 3차 사업에서는 거의 한 3배 정도로 늘어날 정도로 이제 사업 규모가 커지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1차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1차 사업은 사실 이제 처음에 파일럿 사업으로 해서 마닐라 사업을 대상으로 한 지역은 아니고요. 실제 이제 2차, 3차, 4차 현재가 이제 실제 마닐라 지역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전체적으로 4차 사업을 통해서 보시면은 여기 가운데가 이제 큰 라구나 호수라고 해서, 이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총 4개 주, 즉 저기 이제 메트로 마닐라의 중심에 있는 NCR을 포함을 하면 이제 5개 주를 포함하는 굉장히 넓은 지역을 좀 커버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에 있는 거주 인원만 하더라도 거의 2,800만 명 정도가 돼서 저희 수도권보다 더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지역이 넓다 보니까 설치되는 수문 관측소도 지금 다른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업들보다는 굉장히 관측 지점들이 많습니다. 지점 수로만 하면 한 80개 지점에 한 140여 개 관측소들이 좀 설치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3차 사업을 통해서 이미 이제 한번 구축됐던 사례들을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진은 이제 강우 관측소가 되겠고, 위쪽 가운데는 이제 레이더 방식의 수유 관측소가 되겠고요. 세 번째 사진은 CCTV 경보소,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는 이 사업에서는 이제 각 주요 학교나 정부 우리나라로 지금 동사무소 같은 데에다가 이제 작은 저런 식으로 LED 전광판을 통해서 사람들이 쉽게 이제 강우 현황이나 수위들을 알 수 있게 저렇게도 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고, 마지막 사진은 이제 실제 구축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필리핀 기상청 파가사가 이제 수원기관이 되겠는데요. 수원기관에 설치된 코이카에서 설치해준 이제 상황실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된 이제 시스템들이 쭉 있는데요. 뒤에서도 이제 타 국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거의 홍수 예경보 시스템은 국내에서 그냥 표준화된 어떤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들이 검증된 시스템들이 그대로 다른 나라에도 좀 기본적으로는 이식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서 이제 품질 관리도 하고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이제 홍수 모델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 홍수 분석 모형을 이용을 해서 이제 예측을 하고 그 결과를 이용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이제 홍수 경보를 발령을 하는 방식이 되겠는데요. 앞서 사진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은 대부분의 이제 저희가 코이카 사업에서 하는 홍수 경보 발령은 이런 사이렌을 이용을 해서 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당연히 이제 뭐 문자 발령이나 문자 전송이나 이제 이런 부분도 좀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도네시아의 그 찌따룸강에서의 이제 홍수의 경보 시스템인데요. 이 찌따룸강은 사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강 왼쪽이 자카르타 지역입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지역이고 자카르타 지역에는 사실 큰 하천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전략적으로는 이 찌따룸강이 우리나라로 치면 한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카르타의 대부분의 이제 생활용수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략적으로 중요한 하천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홍수 문제가 많다 보니까 사업이 1차에는 사실 이제 이쪽 상류 쪽에 반둥이라는 인도네시아의 세 번째로 큰 도시를 대상으로 1차 사업이 진행이 됐었고요. 지금 2차 사업이 이제 그 하류까지 전체적인 유역을 다 포함하는 지역까지 이제 확대해서 사업이 진행이 지금 됐었고 올 6월 달에 이제 최종 사업이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뭐 사업 구성 요소들도 보면은 사실 이 사업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어떤 종합 홍수 관리 계획 수립이랄지 아니면 이제 CBDRM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지역사회 기반의 그 재난 관리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강조되어 있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이제 데이터 관점에서의 어떤 시스템 개념도가 되겠는데 데이터를 수집해서 처리 분석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데이터를 제공하는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홍수 예보를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해 관계자들이 특히 많습니다. 찌따룸 같은 경우는 앞서 보여드렸지만은 여기 가운데 보시면은 큰 세 개의 저수지가 있습니다. 큰 저수지가 있고 이제 세 개 댐이 캐스케이드로 이제 직렬로 지금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댐 저수지를 관리하는 뭐 인도네시아 파워나 이제 PJT2 뭐 이런 기관들이 또 필수적으로 들어가고 이제 이 BM가게라는 기상청 그리고 이제 DPSDA라는 이 나라도 이제 우리나라처럼 보면 이제 소방방재청들이 이제 주로 재난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데 지역의 그런 재난 관리를 담당하는 또 기관들 이런 기관들이 이제 다 같이 이해관계자가 돼서 이제 정보를 공유를 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시스템을 좀 운영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죄송합니다. 이 아까 재난 관리하는 부분 배배대가 되겠고요. BPBD. 이 DPSDA는 지방 정부의 수자원을 관리하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사실 좀 협력을 해서 시스템을 서로 운영을 하고 정보를 좀 공유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거버넌스 부분도 이 인도네시아 사업에서는 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1차, 2차에 걸쳐서 계속 계측기들이 관측소들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이 인도네시아에서 이 찌따룸 유역에서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실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 시스템들의 역할이 뭐고 그 시스템들을 어떤 담당자가 담당을 해야 되고 그 담당자가 담당을 했을 때 각 시스템을 가지고 어떤 아레나를 부여를 받고 행동을 해야 되는지 즉 SOP를 표준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표준 운영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때 그림이고 이걸 이제 실무자들한테 설명을 해줬던 부분들인데요. 뭐 아시겠지만 사실 이런 시스템이라는 것들이 만들어졌을 때 실제 사용자들이 이걸 잘 이용을 하고 사업 종료 후에도 운영 관리가 잘 되어야 하는 측면인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특히나 이쪽 찌따룸강 유역청이 이제 수원기관인데 담당자들이 좀 역량이
좀 낮은 편이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사업에서는 조금 더 부각을 시키고 설명을 드렸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지금 아시아가 아니고 아프리카 이제 모잠비크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게 리쿵고강 유역이라고 해서 이제 여기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잠비크 이제 중상류 중북부 쪽에 위치한 그런 유역이 되겠는데 유역 면적이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대략 한 2만 제곱킬로미터여서 크기로만 보면 뭐 낙동강보다 조금 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홍수 경보를 위한 수문관 축소나 경보소 이런 시설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홍수 모델 그리고 이제 그걸 다 통할하는 그 정보 시스템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모잠비크 시스템에서의 조금 이제 좀 다른 국가랑 좀 다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런 뭐 그림 배치만 다르지 실제 내용을 보면 시스템 구성은 다 똑같습니다.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경보 전체 실물은 이렇고요. 이 나라에서 실제 홍수 또 그리고 여기도 이제 사이클론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상황 전파를 하고 이제 각 기관끼리 협력을 하는지에 대한 좀 간단한 그림인데요. 가운데 보시면 저희 나라처럼 소방방재청처럼 이제 재난관리청이라고 INGD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 사업에서는 수원국이 두 군데입니다. 이 INGD하고 수자원관리국 이 두 개의 수원기관이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실제 사업을 해보니까 이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사이클론도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런 어떤 하천이나 이런 데를 가보시면 거의 제방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가 웬만큼 오면 다 범람을 많이 하고 피해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 INGD라는 재난관리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타 부서에서 즉 기상청에서도 정보를 받고 수자원관리국에서 정보를 받아서 그런 경보를 하고 상황 전파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로 자리 잡고 있고 굉장히 좀 파워도 좀 세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처음에 의도와는 달리 DNGRH뿐만 아니고 재난관리청까지 이제 수원기관으로 들어와 있고 이 부분이 그래서 이제 실제 시스템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나라하고는 좀 다른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도 뭐 이해 관계자가 많았지만 여기서는 실제 재난 관리를 하는 INGD의 역할을 잘 살리면서 시스템을 좀 운영해야 되는 측면이 조금 더 부각되어야 되고 실제 이제 사후 운영 관리 측면에서도 좀 같이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좀 다시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데이터 위너스라는 이 미국에서 만들어준 문자 전송 시스템이거든요. 그 재난 문자 시스템인데 이미 이제 이런 시스템들도 국가의 어떤 정보화 수준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잘 돼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베트남에 대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마강이 이라는 강은 하노이에서 이제 남쪽으로 한 차로 가면 한 3시간 정도 있는 이제 탱화성이라는 지역에 이제 위치해 있는 강인데요. 이 마강 프로젝트는 제목에서도 보시겠지만 통합 수자원 관리 정보 시스템이거든요. 즉 그래서 홍수뿐만 아니고 이게 전체적인 이제 개발되어야 되는 시스템인데 기본적인 위에 보이시는 물정보 시스템뿐만 아니고 아래쪽에 이제 DSS 의사결정 지원 정보 시스템까지 한꺼번에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종류도 굉장히 많고 DSS 내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은 이수, 홍수, 그리고 맨 아래쪽에 그 셀리니티 즉 염수까지 다 포함하는 좀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다루어야 되는 데이터도 굉장히 많고요. 또 그런 데이터들이 서로 또 유기적으로 또 연계가 되어야 되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홍수에만 딱 집중된 홍수 예경보 시스템에 비하면은 사실 개발 측면에서 보면 시스템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방대하고 개발하는데 난이도도 좀 높은 그런 사업이라고 좀 느껴졌었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런 계측기들이 같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여기서는 뭐 홍수만 다루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히 이수 쪽은 이리게이션, 즉 농업용수에 대한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본 사업에서 사실 이제 좀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까 이제 그 이리게이션 부분인데, 현재는 그 관계 지역에 굉장히 많은 뭐 배수문부터 해서 펌프장 뭐 그리고 다양한 이제 물 관리 시설물들이 있는데요. 거의 100%가 다 지금은 수동으로 조작이 되고 있고 데이터 관리도 다 수동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수동으로 지금 관리되고 있는 정보들을 디지털화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1단위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굉장히 또 큰 부분으로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좀 설명을 드리고요. 뭐 간단하게 이제 각 4개 국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각 나라별로 조금 시사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실 필리핀 홍수예경보 시스템은 코이카 내에서도 우수 사례로 내부적으로도 많이 전파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벌써 이제 마닐라를 대상으로 한 것만 보더라도 지금 3차 사업이 단계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이제 장기적인 지원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수원기관인 필리핀 기상청과의 이제 네트워크가 좀 잘 형성이 돼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또 이와 더불어서 이제 사업 확장도 자연스럽게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필리핀 라오크강 유역에 이제 저기 루손섬 북쪽에 있는데, 거기는 AI 기반의 홍수예경보 시스템이 또 구축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같은 코이카 사업으로 루손섬 남쪽에 위치한 이제 팔라완 섬의 환경자원 정보 시스템이라는 또 물정보 시스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 대상지가 전략적으로 제일 중요한 인도네시아에서 중요한 이제 유역을 대상으로 했다는 부분,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계속 사실 타 공여 기관들에서도 많이 그런 지원을 해주긴 했지만 전략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접근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2단계 사업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필리핀 사례처럼 향후 시스템을 확장을 하거나 이제 후속 사업을 좀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는 좀 안타깝게도 수원기관에 좀 역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한 좀 그런 어떤 후속 조치가 또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듯이 바로 유역의 왼쪽에 자카르타, 수도 자카르타가 위치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거기 같은 경우도 도시 홍수에 대한 그런 니즈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월드뱅크에서는 여기 NUFREP라고 이런 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사업들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모잠비크 사업 같은 경우는 이 사업은 또 하나 특징이 코이카 사업으로 2015년도에 MP 사업 수립을 했었는데 MP에서 그치지 않고요. 그 마스터 플랜이 모잠비크의 공식적인 국가 수자원 정책으로 채택이 돼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코이카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러면은 그 MP 이후에 후속 사업을 고민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진행하게 된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주요한 시사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아프리카 지역의 모든 특성이 그렇듯이 모든 관련된 인프라가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굉장히 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예산 문제 때문에 아까 뭐 찌따름 유역 같은 경우는 담당자들의 역량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기는 인력 자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사람 자체를 투입을 못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이제 아예 원초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그렇지만 일단은 뭐 월드뱅크도 그렇고 유엔도 그렇고 많은 사업을 원조를 그렇다 보니까 해주고는 있는데, 물정보 시스템 사업은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바로는 한두 건 외에는 거의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또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베트남 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통합 수자원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업 예산, 관련된 전문가 구성, 그리고 사업 기간 여러 가지들을 좀 다시 한번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더 예산도 많아야 될 것 같고 더 많은 인력들도 투입돼야 될 것 같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 대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일단은 통신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IT 인프라들은 타 국가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양호한 편이라 그런 면에서 이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는 면에서는 예, 좀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제 그 전에 수자원을 주로 담당하는 주 부서가 마드라는 부서랑 이제 몬레라는 부서가 있었는데 그 두 부서가 이제 합쳐지면서 MAE라는 부서로 통합이 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베트남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IT 인프라가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자체적으로도 자동 관측망, 뭐 V레인이라고 하는데요. 그 강호 같은 경우는 국가 전체에 대해서 베트남 자체적인 자동 관측망이 좀 기본적으로는 돼 있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많은 정보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 사업을 진행을 할 때는 그런 내부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그런 현황 파악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시사점과 더불어서 사업 발굴을 하거나 이제 형성 단계에 있어서 이제 좀 문제점들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코이카 사업은 사업을 진행을 하기로 결정이 되면 예비 조사, 기획 조사 이제 두 단계의 조사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 조사할 때 이제 분야별 전문가 참여가 좀 확대가 돼야 될 것 같다. 특히 홍수의 경보 시스템은 계측부터 통신, 뭐 데이터베이스, GIS, 수자원, 그리고 경보 발령 상황 전파를 위한 어떤 재난 재해 관리 전문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다 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아까 베트남 사례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시스템이 뭐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현황 파악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뭐 밑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작년 8월쯤에 이제 그 감사원이 코이카의 정보 시스템을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미 그 나라에 있는 시스템인데 똑같은 시스템인데 중복 검토를 안 하고 비슷한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사용성이 거의 0.001%밖에 안 된다. 뭐 이런 결과도 뭐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예비 기획 조사 단계에서 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사실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기간이 길어야 한 2주 정도밖에 안 돼서 그 기간 동안 또 뭔가를 다 파악할 수 있냐는 현실적인 문제도 있는데 뭐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은 좀 중점적으로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정보화 시스템에 대한 그 계획 관련해서는 국내 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발주하는 정보 시스템을 하려면 정보화 전략 계획 (ISP) 또는 정보 시스템 마스터 플랜 (ISMP가) 필수적으로 수립이 돼야 되고 그게 이제 기재부에 제출이 돼서 통과가 돼야 예산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코이카 사업 같은 경우는 문제가 먼저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예비 기획 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이 이제 만들어지면 실제 사업 수행 주체가 정해지면 그때부터 이제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순서가 좀 잘못됐죠. 그렇다 보니까 예산은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큰 사업 요소는 확정이 된 상태에서 이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약간 좀 모순적인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또 감사원에서 역시 좀 지적을 했고요. 5년간 55개 사업을 봤더니 7개 사업만 ISP를 수립했다는 것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19개 사업을 감사를 해봤더니 17개 사업이 중복성 문제도 있고 실제 활용도 잘 안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지적을 받은 바 있어서 저희도 이제 이런 사업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은 가장 크게 또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걸 사업 실행력 관리 측면도 있는데 뭐 다 아시는 얘기일 것 같으니까 뭐 간단하게 넘어갈 텐데요.
일단 거버넌스 부분은 뭐 사실 저희가 해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엔드 유저를 좀 명확하게 정의를 하고 한다. 정보 시스템 입장에서는. 그리고 운영 인력에 대한 또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 현실적으로는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 교육 또는 이제 역량 강화를 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인프라 부분은 일단은 현지 여건에 적합한 적정 기술, 즉 맞춤형 기술을 적용을 해야 될 텐데 이 부분은 뒤에서 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추진 전략이 되겠는데요. 일단은 뭐 보시면 뭐 다 아시는 내용이 될 것 같은데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보통 보면 현지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이 사업에 다 들어있거든요. 저희 정보 시스템 사업에도. 그런데 실제 보면은 거의 약간 형식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뭐 많아야 한 5회 교육 이렇게 돼 있는데 교육 내용도 그렇고 그냥 보여주기식 교육이 사실은 좀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예산도 더 많이 좀 배정이 되고 관련된 전문가분들도 많이 더 참여해서 뭐 실제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외부 전문가들을 포함을 시켜서라도 좀 많이 강화가 대폭적으로 돼야겠다 하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이제 적정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뭐 홍수기 경보 시스템의 이제 그런 구성 요소는 거의 뭐 이건 WMO 사례이긴 한데 유엔도 그렇고 거의 비슷하게 다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각 요소별로 예를 들면 데이터를 수집해서 전송을 하고 저장을 하고 그리고 분석을 해서 이제 상황 전파까지 각각 단계별로 있어서 어떤 기술적인 요소가 있는지 그리고 각 기술 요소들의 이제 기술 레벨 아니면 이제 비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이 표는 이제 제가 저기 한맥홍 협력센터하고 이제 솔로몬 ADB 사업을 할 때 그때 이제 한맥홍 협력센터에서 정리하셨던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만들었던 게 솔로몬이라는 그 나라는 남태평양에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나라들보다 더 열악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는 도대체 어떤 기술을 적용을 하면 좋을지를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면서 이제 했던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더 이제 각 나라별로 디테일하게 정의를 하고 비용까지 고려해서 좀 기술을 채택을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든 기술이라는 게 이게 기술 생애주기가 있는데 초기부터 이제 성장기, 성숙기를 지나서 이제 또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할 텐데 결국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요 마지막입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은 사실 이제 그 기존 기술은 아무래도 들어가는 비용도 이제 더 떨어지고 하는 부분인데 자 그럼 새로운 기술이 좋냐? 때로는 당연히 좋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한 부분을 잘 고려를 해서 적정한 기술, 즉 맞춤형 기술을 좀 선정하는 게 홍수의 경보 시스템 사업에서 또 하나의 핵심 요소가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